자, 22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보실까? 우리 단체니까 협회 이제 설립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협회의 공제사업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꽤나 많으니까요. 한 문제 정도는 통상적으로 나오고요. 문제가 나오면은 3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건데 최소한 하나에서 조금 많이 나오면 2개 정도다 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정도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협회에 대한 설명 중에서 한번 22번 옳은 거 그랬습니다. 하다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자, 벌써 이상한 쪽입니다. 자, 정관일 때가 300명 이상입니다.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자, 모여라 창립총회는 게입니다. 300이 아닐 건데요. 얼마입니까? 600. 여기도 이제 숫자를 속였습니다. 600명 이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과반수 동의는 맞는데 600명 이상이지 300명 아니다. 모일 때는 더블로 모여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자, 2번에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그 다음에 총수입액. 자, 이건 한번 내봤지만 또 내도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총수입액 아닙니다. 공제료. 우리한테 받은 공제료 수입액이지 총수입액이라고는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협회가 정말 많은 수입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13만 원 받고 실무교육 받고 그다음에 연수교육 실시하고 8만 원 받고 입니다. 이틀입니다. 직무교육 많습니다. 숫자각입니다. 거기는 3, 4만 원 받고 많은 수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도 많습니다. 무슨 총수입액입니다. 총수입액 말고 무슨 수입액? 공제료입니다. 100분의 10 이상은 맞습니다. 근데 공제료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꼼꼼하게 정말 봐야 됩니다. 3번 보실까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장이 승인을 얻는다고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X.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협회는 재무 건전성을 준수를 해야 되고 지급 여력 비율은 우리 개업공사가 사고 쳤을 때 언제든지 돈을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100분의 얼마?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요 4번이 바로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협회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아니다. 입니다. 호선이었습니다. 서로 선임한다는 호선. 자, 호선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차관 이런 것들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4번입니다. 그 정도는 이제 23번에 이제 포상금, 우리 포상금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포상금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1번에 보시면 신고는 2군데였습니다. 수사기관과 맞고요. 등록관청에도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근데 포상금 줄 때는 수사기관 가지 말아라 바쁘다 그럴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만 지급한다 맞아요. 한 군데 빠르다 1개월 맞았습니다. 1번이 아주 정확합니다. 자, 23번은 1번. 자, 2번부터 왜 틀렸을까요? 자, 불기소나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는 지급합니다. 뭐요? 공소 제기해서 무죄로 간 거니까 뭐요? 무죄는 포상금 지급한다는 겁니다. 계산할 때 그거 여기서 금액을 추려내야 됩니다. 무죄는 포상금 지급하는데 무슨 소리냐? 입니다. 자, 2번 X였습니다. 세 번째, 포상금의 지급에 소되는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 이내다? 아니요. 100분의 50. 얼마예요? 반토막. 25만 원. 25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X고. 그다음 네 번째 이제 포상금의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2월 아니라는 겁니다. 빠르게 주겠다. 1개월입니다. 1개월입니다. 자, 1개월 이내지 무슨 2개월입니다. 기다리다가 아예 그냥 신고 안 하겠다. 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자, 공동 나왔습니다. 같이 포상금 A를 무등록을 갑과 을이 입니다. 먼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그럼 한 건 아까 A입니다. 50만 원. 그 50만 원을 갑을한테 어떻게 해줄까요? 균등. 똑같이 쪼개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무슨 공동에서 무슨 최초가 있을까요? 접수겠죠. 접수. 하다 공동이면 균등. 우리 접수였을 때가 최초.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포상금 지급한다. 공동에서 어떻게 최초가 있습니까? 입니다. 거기는 균등이지. 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틀렸고 1번이 바로 맞고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 이제 여기는 쉽습니다. 행정처분의 승계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정말 아주 샘플 문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1번. 먼저 여기는 이제 행정처분이 있었을 때 과태료하고 업무정지는 언제로부터 그리고 몇 년입니까? 아주 자주 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몇 년 몇 월 몇 일에 하면서 요즘은 그런 문제를 또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문제를 심하게 내. 아주 틀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틀린 건데 1번 보시가요. 폐업 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여기는 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일일까요? 폐업일일까요? 오케이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폐업일부터 아닙니다. 뭐 처분일. 또 처분일로부터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를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간다. 승계한다. 따라간다. 여기는 폐업일 때문에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까지 어렵지 않고요. 자,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뒤에 어떤 게 옳고 틀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처분일이지 폐업일이 아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번에 이제 등록주소 하여야 정량결사 소득 많이 봤을 겁니다. 옆집에 육사 2기, 또 그 옆집에 거인 3명,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등록 주소 하여야, 그리고 그 8개 이제 왜 등록 주소를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지, 뭐 결사소 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심하니까요. 겁니다. 너무 심하니까 무조건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 안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지 먹고 중개업, 양도 대역입니다. 그리고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중개업하면 되겠냐고입니다. 사망. 중개업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망이나 해사는 청문도 필요 없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등, 이중소송, 그리고 이중등록 너무 심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를 자금하지 3번씩이나 1년 이내 얻어 맞아요. 업무정지 상습법, 과태료 없다. 정량유례는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가 거짓으로 등록하는데 이중 등록, 거짓 등록 다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자, 분이 안 풀리니까 거짓 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발 조치 들어갈 겁니다. 자, 소등은 나란히 1학년 일반, 양도 되어도 1학년 일반, 이 8개 중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바로 4개 반 정도 겹친다는 겁니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2개 여기서 이제 등록 주소 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자, 먼저 소등 나란히 나왔네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됐을 때 맞죠? 소등 등록 주소 절대적 맞아요. 보너스로 1학년 일반도 있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으로 2번 개설 등록했을 때 정말 1번, 2번 나란히 소등 정량결사 소등 등록 주소 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이건 결격사유입니다. 3년 동안 아예 이제 종료하고 나와도 3년 동안 중개 못한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그 중개업무를 수행했던, 우리 정량할 때 정지 먹고 중개업, 정지당한 소속한테 중개업을 하게 했을 때 여기도 절대적인 등록 주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수행하기 위한 개업공인주사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횟수가 맞는지 봐야 되고 업무정지만 3번이라고 했고 업무정지 상습범 그랬습니다. 최근 1년 이내 벌써 4번인 것 같아요. 64. 그럼 옆집 등록 주소 할 수 있다. 다음 여기 있네요. 여기입니다.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맨날 우리 과태료다 박스에 봤습니다. 과태료 정량주례는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가벼우니까 한 번 정도 더 횟수가 많고, 그리고 제재도 더 가볍고, 게입니다. 자,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4번, 3번에서 다시니까 4번 등록 주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쉽게 좀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6번은 이제 유사사무소 1학년 일반입니다. 유사사무소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그리고 3학년하고 자꾸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 그 아래 이제 부당단체 업무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딱 써놓으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쓰기 전에 바로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 다 가요. 그 얘기입니다.
먼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않는 것. 그럼 3학년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문제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1학년 맞죠? 않는 거니까 기업번 찾으면 안 되겠네요. 1번 바로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니은번 둘 이상 사무소에 소속된 자, 사무소, 유사사무소 1학년 맞네요. 그러니까 기업번, 니은번 나란히 맞아요. 그럼 또 2번도 틀렸네요. 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디귿번 분양 등과 관련한 증서 3학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3학년이니까 1학년 아니네요. 그래서 디귿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업무를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 아까 부당단체 업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 자, 디귿 리을 두 개가 나란히 바로 1학년 일반이 아닙니다. 3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민법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 아닌 자가 금정이 표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를 했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맞아요. 그럼 아닌 것이면 디귿하고 니을이네요. 두 개가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 등의 이제 교육. 자, 교육이 조금 어려워지면 한번 정리를 또 해보긴 할 건데, 교육, 실무 교육 몇 시간, 그리고 무슨 내용, 그리고 누가 봐도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무 교육 받고 나서 또는 연수 교육 받고 나서 몇 년마다 2년마다 하게입니다. 2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틀간 받고 두 사람 받고 죄다 2곡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교육, 커피 타는 교육 3시간에서 4시간 이내. 그리고 누구? 중개 보존, 직무 교육만, 법제도 변경 그건 연수 교육. 그리고 법률 지시 그건 실무 교육. 교육 내용도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니까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국가 다등장애, 그리고 개업공사 등 소속 공인주사 중개보조원도 가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다 통반에 우리도 열심히 가서 들을까 말까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습니다. 열흘 전까지 통보를 해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지침은 누가 마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잘못하니까. 그리고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안 풀릴 거 없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27번에서 이제 교육하고 관련된 설명인데, 여기는 이제 틀린 것은 바로 이제 뭘까요? 라고 해서 이제 거래사고 예방 교육.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꼭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실무교육 시간은 맞죠? 28에서 30이 맞고요. 연수교육은 12에서 16, 4일 이틀. 여기 뭐 정확하게 맞으니까 자, 1번은 바로 맞았고, 자, 2번 보실까요? 저기 3년마다가 이상한 여기입니다. 그럼 또 1년마다 아니요 2년마다 욕하면서 가는 거니까 개업공사 등은 3년마다 이제 여기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근데 장소 등은 2개월 전은 맞아요. 얼마마다? 2년마다라고야 맞으니까 여기가 틀렸고입니다. 뭐 다른 거 이제 3번 50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제가 안 내봤는데 거래사고 예방교육 죄다 국가 나왔네요. 그리고 개업공사 등이 받는 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X. 아니면 또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 지침을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 안 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8번에 이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하나는 좀 간단하게, 하나는 어렵게 항상 이러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한 2개 정도는 나오고, 뭐를 신고한대요? 정정 신청, 변경 신고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사항 많이 물어봤습니다. 신고사항도 모르면 어찌 알 거요? 이러니까 시험 문제는 자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28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정말 이모.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오피스텔도 뭐 한다고요? 자, 공급계약도 신고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의도적으로 써봤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여기는 상당히 좀 생소한 법 들어갑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이게 청약하고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 공장할 때 많이 나오는 법률,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빈집,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조그맣게 입니다. 가로하고 관련된 거 거리입니다. 자, 그런 정비법에 따른
여기서 뭐 가지처분인가 사업식인가 나왔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례법상 공급계약도 신고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도 맞고 신고하는 게 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1인 신고하실 때는 왜 혼자 오셨습니까? 사유서 맞고요. 거리기 가서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네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방문입니다. 근데 4번을 보실까요? 자, 변경신고 사후에 달라진 거 갑자기 눈 떠보니까 논이 밭으로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연립으로 그런 거 없을 거랍니다. 먼저 지목이나 그다음에 대주권 비율이나 건축물의 종류는 변경신고 대상이다? 아니요. 요거는 정정신청 대상이라는 겁니다. 틀렸네요. 논을 샀는데 밭 샀다고 그래서 이제 틀렸다. 아파트 샀는데 나보고 연립 살 때 그거는 틀렸다. 이런 거니까 여기는 정정신청이라는 겁니다. 사후에 어떻게 변경되겠어요? 이런 거니까 4번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정신청 대상, 막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리고 일부 다수 이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기억입니다. 3개는 같고, 그다음에 4번이 바로 이제 틀려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 그죠? 당사자나 일부, 자, 공동 매수의 경우입니다. 자, 일부 물건을 교체나 추가하는 경우는 변경 신고할 수가 없고 제외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재신고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5번은 맞았습니다. 4번이 바로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를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9번에서 이제 거리신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하고 관련된 설명. 우리 신고서 작성 아주 글자 빽빽할 겁니다. 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전용 면적인가, 연면적인가, 그리고 종전 부동산은 분양권인가, 입주권인가, 그리고 포함인가, 제외인가입니다. 자, 분포, 분양권, 입주권, 포함입니다. 나머지는 제외. 한 주에다 포함시켜서 금액이 아주 커질 건데 입주권 분양권은 금액을 다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포함한다. 그래서 분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신고를 언제 하느냐입니다. 지금 아예 금액이 없어졌다. 투기 과열지고 금액 상관없이 증명자료 내조입니다. 그래서 뭐 잔고 증명서, 그다음에 차이 빌렸으면 어디서 빌렸냐 이런 것들을 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증명서류도 다 내야 됩니다. 신고서하고 따로 있어 게임입니다. 먼저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옳은 것. 먼저 첫 번째 기억본 볼까요?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는 거래 지분을 합산하여 아닙니다. 각각 합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은 얼마고 을은 얼마고 병은 얼마고 라고 해야지 어떻게 합치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할 거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모오시가요. 거래 금액 난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 함께 거래할 경우는 각각의 여기다 합산하여 그러면 안 되고 각각 맞습니다. A 그리고 B 각각입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적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았고 그 다음 디귿번 보실까요?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의 면적을 적는데 근데 뒤에 보실까요?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면적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면적, 전용 면적. 전용 면적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용 아니요. 또 연면적 그러면 말이 더 안 되고입니다. 하여튼 집합건축물이 아닌 것들은 바로 연면적이고 오로지 전용 면적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용 면적만. 공용 면적은 아니다.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왜 적겠냐. 애들 놀이터, 노인정 적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용 면적만 적어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번은 이제 X가 됐고요. 그다음 이제 니을번 조심해야 됩니다.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일까요, 분양권일까요입니다. 자, 분양권은 종전 부동산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옆에서 살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처음 들어오는데 무슨 종전 부동산이 있겠어요? 분양권이 됩니다. 한번 옆에 볼까요? 니을번. 네, 맞을 것 같은데 종전 부동산 나는 분양권의 매매만 아니요, 입주권.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대지권이 있을 거고 입주권입니다. 자, 입주권의 매매 경우에만 작성한다. 아니면 또 둘 다 작성한다. 입주권 분양권 아니요. 입주권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번밖에 없습니다. 니은번. 4번도 아니고 2번이 바로 정답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외국인 취득 보실까요? 자, 먼저 60일 만에 신고하시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매였을 때는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국인은 거리신고로 가라. 이런 것 같습니다. 해제도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택 전월세도 신고를
해야 된다. 100만 원약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500이라고 막 속이려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기는 그입니다. 이제 아래 이제 오른 건데 부동산 외국엔 취득인 거 보니까 유상무상을 정말 안 따집니다. 막 증여도 있죠. 그리고 경매 상속도 다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뭐냐? 1번 보실까요? 6개월짜리가 하나 더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건축물의 신축이나 중축이나 그다음에 개축, 재축은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등은 바로 누구한테요? 시장님한테 신고해야 돼요. 6개월 맞죠? 요거를 60일이나 3개월로 이제 표현하면 아예 있습니다. 6개월 맞았습니다. 계약 외로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맞았고 그입니다. 아마 시험장 가면 분명히 틀리게 나올 것 같은데 그입니다. 2번 보실까요? 외국인이 상속이나 판결이나 경매나 합병이나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그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60일 이상 하잖아요.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60일이 아니라 6월 계약 외라는 겁니다. 계약 외가 가장 많이 나왔다. 계약 외에 6개월이지 무슨 60일 그입니다. 이게 매매 계약이냐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실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 그럼 시도지사입니까? 아니요. 시장, 군수, 군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 신고가 되건 허가가 되건 그래서 허가 같으면 좀 상급일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국장도 아니고 시도지사도 아니고 3번 같은 거 많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3번도 틀렸고 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자, 시장군수구청장 고민한다고 했는데 자, 허가를 신청하면은 7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아니요. 열흘 아니라 15일입니다.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를 통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엄청 고민하시나 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내주고 싶어서 그러시겠죠? 그입니다. 왜 따느냐, 왜 사느냐 그러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으면 1년이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그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그입니다. 2년이나 징역이나 2,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욕하고 교도소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2년 하면서 여기는 형벌이 바로 2년이지 1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에서 이제 허가도 자꾸 내고 있습니다. 뭐 허가는 반드시 내고요. 면적,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그리고 이용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별표처럼 방치 때 얼마, 임대 때 얼마, 변경용 때 얼마입니다. 기타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몇 퍼센트, 10%, 토지 가격 우루입니다. 그리고 제재까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년, 4년, 5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무슨 절차 같은 것도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 좀 어려워졌고 게임입니다. 먼저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이 이제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 가서 허가 받아라 이런 소리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주거지역이 얼마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나 먼저 1번에 보실까요? 자,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정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근데 지정할 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나왔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정할 때는 없고 재지정할 때 요게 있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접식 여기는 재지정 때만 있었다.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봐도 어렵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맞지 않고요. 꼭 1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면은 시도지사한테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 살짝 속였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 매수 청구,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매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직접 매수합니까? 아니요. 시장님은 돈 없다고 LH 등기입니다. 여기다가 맡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직접 안 사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님 직접 매수하는 거 아니다. 실무 가서 그렇게 설명할래?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토지거래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1개월 이내 1개월 맞습니다. 그리고 허가 안 내주신 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바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맞고 시장군수구청장 맞고 답은 몇 번? 4번. 그입니다. 4번은 정말 틀린 데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저거 5일 갈까요? 허가구역을 재지정, 다시 지정.
근데 왜 또 5일 그입니다. 축소나 해제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아니요. 공고한 날로부터 여기는 바로입니다. 먼저 지정했을 때가 5일이었습니다. 자꾸 내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은 간단하고요. 중개사물의 조사라든지 확인 방법,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2번, 3번은 아주 간단하고요. 근데 3번 쪽에 한번 할까요? 1번, 2번은 어렵지 않고. 근데 자, 건축 연도는 언제가 될까요? 자, 사용 승인 1, 아니면 허가 1, 아니면 준공 날짜, 준공 검사 말고기입니다. 어느 게 될까요? 먼저 건축 연도는 준공일 아닙니다. 그 준공 후에 뭐 건물 써라. 사용 승인입니다. 사용 승인입니다. 준공 검사 등이라고 해야지 준공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나와 있어요. 건축물자장에 허가일도 나오고 준공일도 나오고 준공 검사 사용 승인도 나오고 입니다. 승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X. 이런 문제도 예전에는 좀 냈었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에 확인 설명서 작성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확인 설명서 뭐 너무 중요할 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여튼 기본에 8개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에서 8개. 자, 그러면서 이제 비주거용에는 이제 막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비주거용에는 비선호가 없다. 같은 비 없다. 입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 하나 더 없다. 입니다. 자, 세부감은 안에 있으니까 실내 벽면 환경 안에 들어가서 실내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그 실내는 또 벽면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 4개 중개보수만 외롭게 마지막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확인서면서 다 기재할 거 뭐냐? 대상 권리 그리고 거치 그다음에 실제 그다음에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모든 확인서면서 다 있을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저기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구분해 놔야 됩니다. 먼저 옳은 건데 기업번호 볼까요? 거래 이전 금액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은 아니죠. 입니다. 바로 거치, 기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 가격. 자, 이러니까 개론 배워서 알잖아요. 그입니다. 지역 분석해보면 가격 나와 개별 분석해보고 자, 세부가 아니라 기본. 기업번호는 X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1번, 2번은 틀렸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에 이제 수도, 전기, 가스 등은 벽면 아닙니다. 내부, 외부입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이 바로 벽면에 있는 거는 아니요. 벽면은 벽면하고 균열 여부입니다. 그리고 벽면이 깨끗함이 아니라 균열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도배가 깨끗함입니다. 웬만하면 보통임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님본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3번, 4번 틀렸고 벌써 답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1조 소음 진동은 입지 조건란이 아니요. 입지 조건란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입니다. 교육, 판매, 우려시설. 하다 옆에 뭐 있는 것까지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급번도 틀렸고요. 1번에 중개보수는 지급 시기를 기재해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임대차는 취득 관련된 조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답은 여기는 1번은 맞았습니다. 정말 어느 확인 설명서에나 이미 나왔고요. 대상목원의 표시 맞아요. 권리관계 맞아요. 그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 거치 맞습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 그리고 중개보수 실비의 금액이라든지 실제 권리 관계 이런 놈들은 정말 어떤 확인 설명서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을하고 미음 답은 몇 번? 5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제 여기는 그냥 틀린 건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규칙권 한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30인가 아니면 또 10인가 100인가 1000인가 10만 이상인가 그리고 막 거리장까지 200, 300, 300, 500 이런 것들 점검을 잘 해놓으시고요. 요즘은 또 자연장지가 자주 나옵니다. 자연장지, 가족의 자연장지, 개인의 자연장지 100제곱미터가 안 들어가요. 미만입니다. 하나는 사후고 하나는 사전이고 그리고 종중문중의 자연장지까지도 허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받는다. 왜 틀렸게 거기도 신고 대신에 사전을 먼저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묘지, 법인의 자연장지 구분을 좀 잘 해놓고요. 그놈들은 허가국입니다. 종교단체도 얼마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제재는 안 물어봅니다. 먼저 자 34번에 틀린 거 쭉 내려와서 한번 3번 쪽에 한번 와보실까요? 이런 거 아직 안 내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사 주재자가 아닌 후손들이 비석상석 등을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시설물을 바로
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사 주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겁니다. 반하는 것이라면, 근데 갑자기 보실게 제사 주주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자가 그랬습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자가 왜 나섭니까? 그입니다. 제사 주주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입니다. 여기는 토지 소유권자는 철거를 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습니다. 없다.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안 봤던 판례는 좀 어려울 겁니다. 없다가 맞습니다. 있다가 아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번, 5번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남용이 정말 아니다. 자, 그 정도로 강하게 묘지는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통로 확보가 어려워서 이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5번에 이제 전자계약입니다. 이제 종이가 없어진다. 라고 인터넷으로 사인하고 그다음에 저기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되고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전속은 아닐 거고요. 여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보관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무료 그리고 무등록을 아예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신속하면서도 경제적일 수 있고 종이도 안 쓰고 그러니까 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자계약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용을 못해. 물론 매도모에서는 가입할 필요는 없고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계획입니다. 자, 먼저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걸 시도지사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여긴 또 구축 운영할 수 있지. 저기 부동산 거래 친구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맞아.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 거래 당사자는 정말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데 자, 세 번째 어렵지 않을 거고요. 공인정자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도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는 보존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입니다. 거기 보존돼 있는데 보관돼 있는데 왜 또 다시 보관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등기 수수료가 좀 할인되고 그다음에 금리도 좀 낮아지고 매수인을 좋아하겠다. 그입니다. 임차인도 좋아하겠다. 그입니다. 대출 금리가 할인되니까 그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정말 무료로 확정일자도 날인되고 라고 해서 이제 5번. 자, 아시는 분은 요걸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6번에 이제 명신탁. 자, 설명 중에서 등기형, 계약형. 자, 누가 샀냐? 신탁자가 사서 수탁자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탈세 탈법이니까 등기 무효다, 약정도 무효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다. 그입니다. 그리고 찾아와. 어떻게 찾아와? 매도인 대리로 찾아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꼼짝 않고 매도인, 매수인 아니다. 신탁자 아니다. 수탁자는 더 아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계약경은 돈을 받아서 그리고 수탁자가 산다는 겁니다. 등기도 수탁자. 매도인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 거래 안전 때문에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못 찾아와. 안 찾아온다고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교도소는 보내겠지만 그입니다. 여기도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 그리고 팔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36번에서 이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금지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배우자와 종종의 경우는 항상 명신탁의 약정과 등기를 유효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탈세나 탈법을 위한 경우면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무효. 그때 등기 무효지 유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신탁자가 보유한 요거 이제 보유한 거니까 이자가 아니네요. 입니다. 매매가 아닙니다. 자, 재산을 수탁자한테 이전하면 수탁자가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신탁자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맡겼으니까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수탁자죠. 그걸 팔면 회사 공금을 빼돌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X. 하여튼 등기형, 계약형 이런 것들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자가는 성립해 보유한 이런 개념에서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맡겼다고요. 팔면 안 된다고요.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신탁자 계약형인가요? 등기형인가요? 등기형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신탁자 앞으로 등기 안 할 거요. 입니다. 죄다 무효. 옆에 볼까요? 매수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해서 등기한 경우에 무효가 되고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소유권은 매수인. 매수인 누굽니까?
신탁자. 무슨 신탁자? 그럼 안 찾아오겠네요. 매도인 대인은 뭡니까? 그입니다. 꼼짝 않고 매도인. 여기는 매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답 많이 하셨을 건데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보실까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탁자인 경우 이렇게 친절하게 등경이라고 알려줬고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 정말 맞았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수탁자이고 그럼 수탁자가 돈을 받고 산다. 위명. 계약 경계입니다. 둘이 얼마나 친해서 매도인 손이면 어떻게 돼? 그입니다. 자, 수탁자. 그러면 계약형인데 매도인이 악인 경우에는 수탁자 부등기가 유효하다. 악인데 아닙니다. 자, 이미 알았는데 그죠? 선이었을 때. 선이었을 때만 등기가 유효. 보여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았는데 무슨 등기가 유효겠냐고. 빼돌린 거 도와주겠냐고 그 얘기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많이 어렵진 않을 거니까요. 그 정도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37번에 이렇게 가로를 우리 가로 같은 경우에 우리 공단에서는 정말 좋아합니다. 기억에 뭐 있고 니은에 뭐 있고 디귿에 뭐 있고 꼭 숫자를 의도적으로 얼마냐 막 2분의 1도 과징, 과태료나 업무정지 이런 것들도 꼭 내보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3번만 가로 안에 떼봤는데 자,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로에 내용이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큰일까요? 적은일까요? 3개월분일까요? 막 6개월분일까요? 2년분일까요? 3년분일까요? 막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금액 한번 계산해 보시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박스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에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다음 각호의 금액 중에서 1호, 2호, 3호입니다. 그 중에서 뭡니까? 임차인 보아야 되겠죠. 적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은. 그건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은 한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큰 금액.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호는 큰 금액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번 아니겠네요. 5번은 아니겠네요. 1번, 3번, 그리고 4번 중에서 정답이겠네요.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호의 1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갱신거절 당시 월 차임인데 그리고 보증금도 차임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로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환산 월 차임. 정말 보증금도 환산을 해서 차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5% 곱해야 되겠죠. 나누기 12도 해야 되겠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보실까요? 가로. 그 다음에 자, 월세는 얼마라고요? 월세는 3개월분입니다. 3개월분. 그럼 3개월분. 그럼 저기 이제 1개월이라고 써 있는 1번은 틀렸겠네요. 입니다. 그리고 4번도 이상하네요. 3개월이지 무슨 6개월이겠습니다. 3번이 정답인가 봐.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2번. 2번에서 요거 이제 전세를 3억으로 있다가 5억으로 줬을 때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몇 년분일까요? 자, 2년분. 우리 전세는 2년분입니다. 2번은 바로 자, 뒤에 보실까요? 자, 임대하여 얻은 월 환산 차임액. 요거 이제 막 12로 나누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겁니다. 환산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의 금액입니다. 처음에 금액하고 그다음에 나갔을 때 금액입니다.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의 금액을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임대에서 제3자한테 얻은 환산 월 차임과 그러면 한 5억 그리고 나갈 때는 3억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갱신 거절 당시에 환산 월차임 간의 차익이 얼마라고요? 몇 년분? 2년분. 그래서 이제 니은은 3개월이지만 얼마? 디귿은 2년분입니다. 거기 1년인가 3년인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년분이다.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문제 꼭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거래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볼까요? 서울은 6억 1천만 원 아니요. 9억 됐어요. 여기입니다. 벌써 틀렸네. 과밀억제권요 5억을 이미 금액 올라갔습니다. 6억 9천입니다. 요거 뭐 예전 금액이 여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지 못한다. 9억이고 6억 9천인 거 모르십니까? 요 소리입니다. 1번 X.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 부산이 정말 제2의 서울 거더니 세 번째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올라왔어요. 한번 2번 볼까요? 부산은 6억 9천. 안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라든지 파주나 화성입니다. 정말 이제 화성이 정말 세파를 견디고 그렇게 보이네요. 5억 4천. 아주 정확합니다. 세 번째 구간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통시장은 예전에는 제외한다 그랬었습니다. 먼저 옆에 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받을 수 있다. 정말 제외한다 했다가 지금은 받을 수 있다. 전통상가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X. 그다음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꼭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맞는데 임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내봤는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을 바로 심의를 조정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다가 분쟁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아닙니다. 두어야 합니다. 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2번만 맞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39번은 간단하고요. 경매에 관한 설명입니다. 입찰보증금 얼마인가요? 요즘 차순위 매수 신고를 계속 물어봅니다. 한번 계산해 볼 때 있을 겁니다. 자,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고 얼마, 항고 보증금 게임입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최저가의 10%, 그리고 차순위도 최고가 낙찰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아주 차순위 계속 냅니다. 자, 그럼 이제 틀린 건데 쭉 내려와서 한번 4번을 보실까요?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도 보통의 공매와 같이 토지거래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습니다. 여기는 받지 않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만큼은 받지 않는다. 자, 경매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허가를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바로 틀렸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합니다.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0번의 매수 신청 대리기입니다. 어디다가 등록? 지방법원의 장. 교육을 누가 받으러 갑니까? 법원 행정처장. 여기는 32에서 44입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누구만 받습니까? 대표자만. 임원 사원은 받지 않아요. 분명히 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증 설정을 등록 신청할 때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분사무소하고 유사해. 중개법하고 완전 달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법원에 소속 공인주사한테 대리를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도 안 받아요.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은 소속이 안 받습니다. 임원사원 안 받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업무정지 물어보네요.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2년 이상에서 2년 이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많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2번도 안 이상하네요. 주된 사무소가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먼저 중개업에 이어 매수 신청 대리에 또 이어.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억이라는 겁니다. 맞았네요. 안 이상합니다. 거기도 생각해봐라 막 이럴 겁니다. 그럼 3번에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의 등록의 경우는 대표자, 임원, 사원 모두 경매에 관한 실무를 받아야 한다고요? 안 받아요. 누구만 받습니까? 대표자만 받아요. 대표자만, 우리 대표자만. 그러니까 대표자만 바로 경매 실무 교육 받고 무조건 직접 출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임원사원 안 받아. 소속도 안 받아. 기억을 하셔야 받을 이유가 없다. 출석 못하니까. 그입니다. 답은 이제 3번인데 자, 이런 문제 꼭 내볼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 정말 작성해서 교부하는데 보존기간은 또 없다는 겁니다.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만 2개 5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꼭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바로 이제 경매도 한 문제,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1번부터 40번까지 뭐가 나오겠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또 2회나 3회, 4회로 계속 한번 여러 번 한번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만 추려서 정리를 잘 해보시고 교재도 마지막 점검을 한번 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요걸 30분 정도에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마킹도 하고 공법 풀 시간도 충분하고 자, 시간이 안배가 잘 되면은 공법도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너무 그냥 쪼달리고 나중에 아예 그냥 쫓기니까 금방금방 문제 잘못 찍어서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2회에서 다시 한번 내용들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